엄마, 정말 제정신이에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소리를 질러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저한테 따지고 있었죠.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 결정하세요?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자식들이 저한테 큰 소리치며 항의하던 그 순간이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김말순입니다. 평생 이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죠. 남편은 제가 5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둘째 딸 박은정, 막내 아들 박민호까지. 모두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요. 혹시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혼자 남은 가게에서 40년간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낡은 냉장고 뒤에서 남편이 써준 메모지가 나왔거든요. 말순아, 오늘 생선 떨어지면 시장 끝에서 사와라. 그 집 고등어가 싱싱해. 노란 종이에 바른 글씨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새벽 장사를 하느라 평생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겨울엔 찬바람 맞으며 김치 씻고 여름엔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나물 무쳤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어요. 자식들 학비며 결혼 비용이며 다 이 가게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안 와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기세,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려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김치를 담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배추 절이는 냄새, 젓갈 비리는 냄새, 마늘 다지는 소리까지 모든 게 추억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단골 박씨 아주머니가 와서 말순아, 가게 접으면 뭐 할 거야? 물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잣말을 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 다니며 아파트 대출 갚느라 정신없고, 딸 은정이는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쁘고, 막내 민호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요. 저한테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불안해졌어요. 이런 게 늙는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보니 허무했어요. 평생 남들 먹을 것 만들어 팔았는데 정작 저는 혼자 찬밥에 김치만 얹어 먹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빈집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웃에 사는 고향 언니 순덕이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꺼냈어요. 말순아, 요즘 시에서 실버타운 입주 프로그램 한다던데 알아? 순덕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76살이에요. 남편이 없긴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하나뿐이라 그런지 저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실버타운이 뭐야?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죠. 순덕 언니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독립적인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래.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이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나 비싸겠어? 순덕이가 말하길 집을 팔아서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집값이 오른 것만큼 전세금도 올랐으니까 가능하다더라고. 저는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은 30년 전에 남편이 대출 끼고 샀던 집이에요. 그때 2천만 원 정도 했던 집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6억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순덕 언니랑 같이 실버타운 견학을 갔습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신도시 안에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안내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여기는 원룸형 실버주택이고요. 공용 식당에서 하루 3끼 드실 수 있어요. 빨래방, 목욕탕, 병원도 다 있고요. 실제로 둘러본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작긴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화장실, 간이 주방까지 다 있었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공용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봤는데 집밥 같았어요. 여기 밥이 맛있네. 순덕이도 만족스러워했죠. 다른 어르신들도 다정해 보였어요. 한 분이 저희한테 와서 말했어요. 여기 와서 살면 외롭지 않아요. 같이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요. 직원이 비용을 설명해 줄 때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에 월 관리비 7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 집 팔아 보증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관리비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도 될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할 필요도 없고, 혼자 밥 해 먹을 필요도 없고, 청소나 빨래도 도움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평생 살던 집을 팔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집인데 말이에요. 며칠 후 순덕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소나 나 서류 접수했어. 너도 생각해봐. 순덕 언니의 목소리가 들뜬 걸 보니 정말 결정한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런 결정해도 될까?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행복하면 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여보,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아봐도 될까요? 혼잣말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남편 돌아가신 후엔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어요. 제 꿈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다시 펼쳐봤어요. 사진 속 어르신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가 수업 받는 분들, 텃밭 가꾸는 분들,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분들까지요. 저런 생활을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실버타운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견학 갔던 김말순인데요.
서류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서류는 간단해요.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소득증명서 정도면 돼요. 서류를 준비하러 다닐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의심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 병원에서 건강진단 받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건강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시네요. 혈압만 조금 높을 뿐이에요. 다행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에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란에서 펜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썼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외로워서 지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남편 영정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제출하려고요. 괜찮죠?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등기로 붙일 때까지도 떨렸어요. 창구 직원이 중요한 서류인가 보네요. 하고 웃었어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직원도 잘 되시길 바라요. 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로 해버렸구나.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하지? 이 결정을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이미 서류는 제출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일주일 후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말수님,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죠. 면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왜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싶으신가요?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두려워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며칠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팔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주말에 왔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민수가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볼 때 그냥 그렇게 지내지 하고 얼버무렸죠. 마음속으로는 말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실버타운에서 받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둬버렸어요. 숨길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들키겠다 싶었거든요. 며칠 후 둘째 은정이가 집에 왔다가 서류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은정이가 서류를 들고 물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 엄마가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은정이 표정이 확 변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걸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 나이에 뭔 상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말했는데 그게 더 화를 돋웠나 봐요. 은정이가 바로 오빠들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집 팔고 실버타운 들어간대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 너머로 큰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가볼게. 1시간도 안 돼서 민수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제 정신이세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혼자 살기 외로워서. 외로우면 우리한테 말하시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 착하던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내 민호도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셋이 모여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집은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고요. 은정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요. 민수가 실수로 한 말 때문이었어요. 이 집은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엄마가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제 외로움이나 행복보다 집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엄마보다 집이 더 중요하구나.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허무했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다 모이기로 했죠. 민수네 식구, 은정이네 식구, 민호네 식구까지 모두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벌써부터 피곤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안이 시끌시끌해졌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난리가 났죠.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모두 저를 말리러 온 거니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 아내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아시죠? 실버타운 일 때문인데요. 영희는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웠죠. 어머니가 외로우시다면 저희가 더 자주 오겠어요. 굳이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영희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은정이 남편 철수도 거들었어요. 장모님,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지금 집 팔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재개발 소문은 10년 전부터 떠돌던 얘기예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핑계로 갖다 붙이는구나 싶었어요. 민호 아내 미경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어머니,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확실하세요? 사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바보로 보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어요. 내가 그것도 못 가려? 가장 노골적인 건 영희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저희 애들한테도 필요한 자산이에요.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며 결혼 비용이며 다 돈이 드는데 어머니가 지금 팔아버리시면 할 말을 다 했네요. 결국 돈 얘기였어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니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난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서러워서였죠. 민수가 진정하라는 듯이 손짓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집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실버타운에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은정이가 물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야. 적어도 외롭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더 자주 올게요. 매주 와서 안부도 확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요. 철수가 약속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던 약속들을 떠올렸거든요. 미경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머니, 홈헬퍼 쓰시는 건 어때요?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어요. 돈은 누가 낼 건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자식들은 계속 반대하고 저는 제 결정이 맞다고 고집했죠. 어린 손자가 왔어. 할머니, 왜 모두 싸워요? 물어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 제발 간섭하지 마라. 목소리에 힘을 줬지만 속으론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식들과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모두 돌아간 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낮에 왁자지껄했던 게 거짓말 같았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가족회의 후 며칠 동안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연락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민수한테 전화해봤는데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더라고요. 은정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봤더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시댁일로 바쁘다고요. 하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걸요. 막내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그 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민호야,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줘 하니까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무서웠어요.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택시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았거든요. 할 수 없이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오후에 갈게요. 민수가 귀찮아하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응급실 가야 할 정도로 아픈데 했지만 그렇게 아프시면 119 부르시는지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은정이한테도 전화했지만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바빠요. 했고 민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플 때는 아무도 없다니요. 결국 혼자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서 검사 받을 때도 혼자였어요. 의사가 보호자는 안 계시나요? 물어볼 때
자식들이 바빠서 못 왔어요. 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어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 말에 더 서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시장에서 식육점을 하는 순잔의 어머니였어요. 말순아, 며칠 안 보여서 왔는데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순잔의 어머니가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부엌에서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이런 때 혼자 있으면 안 돼. 자식들은 어디 갔어? 물어보니 대답하기 민망했어요. 바빠서 못 왔어요. 바쁘다고? 엄마가 아픈데. 순잔의 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이 저를 돌봐주시는데 정작 제 자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요. 그분이 해준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잔의 어머니가 뭘 고마워해.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자식들 웃음보다 더 따뜻했어요. 말순아, 실버타운 얘기 들었는데 잘하는 거야. 혼자 있으면 이런 일 또 생겨. 순잔의 어머니가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요. 자식들이 반대하더라도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이틀 후에야 은정이가 왔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그냥 확인차 온 것 같았어요. 응,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걱정 마. 저도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 실버타운 일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똑같은 얘기였어요. 저는 지쳤어요. 알겠다.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더 굳어졌어요. 자식들은 제가 아플 때도 안 왔으면서 집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아왔구나.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에게 말했어요. 서방,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내가 실버타운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살 수는 없겠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시원했어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정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아플 때 곁에 없던 사람들이 제 행복을 걱정한다는 게 우습기까지 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집 매매 상담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6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개사가 말해줬을 때 놀랐어요.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실버타운 입주하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쯤 내놓으실 건가요? 중개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 팔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구석구석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니까 추억이 많았죠. 거실 벽에는 아직도 아이들 어릴 때 키 재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준비하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들이 오히려 무거웠어요. 다 옛날 얘기구나. 지금의 자식들은 그때와 달라졌어요. 어릴 때처럼 엄마 하며 따르지도 않고 제 걱정보다 재산 걱정을 더 하니까요.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말수님, 입주 날짜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언제쯤 가능하세요?
담당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 후면 가능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진짜 하는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아보는 거니까요.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면 또 난리가 날 게 뻔했거든요. 차라리 메시지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 있어서 메시지 남긴다. 다음 달에 실버타운으로 이사 간다. 집도 이미 매물로 내놨다. 너희들이 반대하는 것 잘 알지만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니까요. 몇 분 안 되어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부터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럴 거예요? 왜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세요?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의할 게 뭐 있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평생 살던 집을 그렇게 쉽게 팔아버린다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너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왔으면서 지금 와서 왜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은정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 말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울먹거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진짜 걱정이라면 왜 평소에는 안부도 제대로 안 물어봤을까요? 막내 민호도 같은 얘기만 반복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니요.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단톡방에 보냈어요.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집은 엄마 것이다. 엄마가 어떻게 하든 엄마 마음이다. 상속 기대하지 마라. 엄마는 엄마 남은 인생을 살겠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서방,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자식들과는 관계가 끝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저를 위해서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조건도 좋고요. 정말로 집이 팔리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도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되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죠.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제 방은 작지만 아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아침마다 창문 열고 꽃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공용 식당에서 먹는 밥도 맛있어요. 혼자 해 먹을 때보다 훨씬 든든하죠. 말순 씨, 오늘 반찬 어때요? 다른 어르신들이 말 걸어주실 때 정말 좋아요.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여기서 친구도 생겼어요. 같은 층에 사는 정옥이 언니예요.
저보다 2살 많지만 정정하세요. 말순아, 오늘 산책할까? 하고 자주 불러주시거든요. 함께 근처 공원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좋아요.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들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자식들과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분들도 각자 바쁘게 사실 테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예전 시장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주세요. 순자네 어머니도 오시고 과일 장사하던 김 사장님도 오시고요. 말순아, 여기서 잘 지내는구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기뻐요. 어제는 텃밭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봤어요. 작은 화분에 상추씨를 뿌렸거든요. 잘 자라라. 하고 물 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기분이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여행 에세이를 읽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 여행 한번 가볼까? 그런 꿈도 생겼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방에 모셔온 영정 앞에서 여보,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말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어와요. 책상 위에 놓인 귤을 하나 까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족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 74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사연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죠.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어요. 내일은 정옥이 언니랑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로맨스 영화래요. 언니, 이 나이에 로맨스 영화요? 했더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 해? 로맨스는 나이 상관없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귤을 다 까먹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산들이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요. 예뻐요. 평생 시장 냄새만 맡고 살다가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감사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산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평온해져요. 자식들이 언젠가 이해해 줄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남은 인생 진짜 제 것으로 만들면서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김말순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어요. 창밖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려요. 저도 그 꽃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74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니까요.